자, 여러 가지 부등식의 1차 부등식 부분 개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등식은 대소 비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수는 대소 비교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부등식에서 대소 비교를 하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모든 수가 실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수는 대소 비교를 하지 않고요. 실수 영역에서 이제 1차 부등식을 보면, 자, 첫 번째,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당연히 A가 C보다 크겠죠. 자, 두 번째, A가 B보다 크면, 자, A가 B보다 크다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양쪽에 C를 더하거나, 자, C를 더한 결과도 당연히 A가 더 크겠죠. 또 양쪽에 똑같은 수를 빼줘도 당연히 왼쪽이 더 큽니다. 자, 세 번째, C가 0보다 크다. 자, C가 0보다 크면 양쪽에 C를 곱했을 때와 나눴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양쪽에 C를 곱했을 때 어차피 부호가 바뀌지 않죠. 양수를 곱했을 때나 나눴을 때는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C로 나눴을 때도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겠죠. 자, 하지만 우리가 부등식의 뭐 참거짓 이런 거 따질 때는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C가 음수일 때, 자, C가 음수일 때는 C를 곱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겠죠. 자, 마찬가지로 C로 나눠도 부동호 방향은 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곱하고 나눌 때 부동호 방향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5번. A가 B보다 클 때 A, B의 부호가 같으면 자, 역수관계를 볼 거예요. 자, 역수관계를 볼 건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하고 2는 3이 크죠. 근데 역수를 취해보면 3분의 1하고 2분의 1은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부호가 같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2 중에는 마이너스 2가 크죠. 하지만 이거를 역수를 취해주면 부등호 방향은 바뀝니다. 자, 그래서 A와 B의 부호가 같을 때는 무조건 역수를 취하면 부동호 방향은 바뀐다. 그래서 꼭 기억하고요. A와 B의 부호가 다르고 A가 크답니다. 자, A와 B의 부호가 다르고 A가 크면 당연히 A가 0보다 크겠죠. 그리고 B는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역수를 취해도 A분의 1은 양수가 되고 B분의 1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A분의 1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 성질들을 잘 숙지를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7번째를 보면 A가 B보다 크고 B는 0보다 크다. 자,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가면 숫자를 직접 해보면 되겠죠. 자, 이런 경우를 말하죠. 그럼 당연히 A제곱이 B제곱보다 큽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면 당연히 A가 B보다 큰가? 자, 제곱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A가 B보다 큰가? 자, 이제 요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죠. 자, 만약에 A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면 B에는 2를 집어넣어서 2의 제곱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왼쪽이 큰데 실제로 숫자는 B가 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틀린 명제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하나를 추가해 보면 만약에 B가 A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제곱과 제곱을 생각해 볼게요. 자, 제곱과 제곱을 볼 때 우리는 제곱을 하면 절대값을 생각을 해야겠죠. 자, 음수, 둘 다 음수인데 A가 B보다 작은 음수면 절대값은 A가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제곱을 했을 때는 부등호 방향은 이제 왼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잘 예를 들어서 잘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이제 보기 문제를 볼게요. 자, 기억부터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이건 당연하죠. 당연히 성립하겠네요. 자, 니은 A가 B보다 크면 C-A와 C-B를 비교한다. 자, A가 B보다 큰데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보면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B가 더 크겠죠. 근데 여기에 똑같이 C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부등호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건 틀리고요. 자, 디귿. A가 B보다 크고 D가 C보다 크다. 그러면 자, 얘 같은 경우는 현재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가 있고요. D가 이렇게 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A-C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되겠죠. 그 다음에 B-D는 이 두 개의 간격이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A와 C의 간격이 더 넓으니까 이건 맞겠네요. 자, 리을 양수이고 양수이면 제곱했을 때 당연히 A제곱이 더 크겠죠. 자, 미음 A도 양수, B도 양수이고 그 다음에 C도 양수, D도 양수랍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큰 것끼리 곱하면 부호도 플러스일 테고 절대값이 더 크니까 AC는 BD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실수 A, B, C의 성질 중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첫 번째 거. 자, A가 B보다 크면 AC, BC이다. 자, C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기 때문에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A가 B보다 크면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절대값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2고 B가 마이너스 3인 경우, 이 경우는 부등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틀리고요. 자, 3번. 양변은 C로 나눴다. 자, C의 부호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틀리겠죠. 자, 4번. 양변에 똑같이 C를 뺐습니다. 그러면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죠. 5번. A제곱과 B제곱. 자, 벌써 뭐 C도 있는데 만약에 양수 조건이 있다면 A제곱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 C가 곱해져 있는데 C의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이건 틀리겠습니다. 자, 1차 부등식. 자, 1차 부등식은 차수가 1차고 x에 관한 항을 왼쪽으로 나머지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푸는 게 이제 일반적인 해법이 되겠죠. 그래서 AX가 B보다 크다. 자, 이제 요 문제는 이제 두 가지죠. A의 부호에 따라 나눠지는데, 자, 첫 번째 A가 양수면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뀝니다. 자, A가 음수면 자,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자, 이제 문제는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잘 봐야 됩니다. 자, 0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는 간단한데요. 자, 문제는 A가 0일 때가 문제겠죠. 자, A가 0일 때 이 부등식의 해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A가 0이라고 하면 A 곱하기 X 부분에서 좌변은 0 곱하기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부등호 방향은 이렇게 되고요. 자, 부등식의 해라는 표현. 자, 우리가 원하는 이 부등식의 해라는 표현은 어떤 말이냐면 조건을 만족하는 x의 범위나 그죠? 또는 값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해당되는 조건에서
이 부동호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물어보는 거겠죠. 자, 그러면 a에 0을 대입하면 0 곱하기 x라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무조건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은 이 부등호가 조건에 맞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b가 0보다 작은 경우는 무조건 해당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b가 0보다 작았을 때는 무조건 성립하는데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따져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 조건에서 3번 조건에서 왼쪽은 분명히 0이 되는데 그러면은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조건에 안 맞죠. 현재 나온 답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b가 0보다 작다와 b가 0보다 작다와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b가 0보다 작다는 조건이 있는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이 있으면 이것은 x 속에 아무리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성립할 수가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다가 되겠네요. 자, 해가 없다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a가 0이고 b가 0보다 작으면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a가 0이고부터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a가 0이면 왼쪽 항은 무조건 이렇게 생긴 거죠. 그 다음에 부등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왼쪽은 0인데요. 오른쪽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애초에 풀려는 문제를 보면 b가 0보다 작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이 조건과 이 조건은 완벽하게 일치하죠.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무조건 이 조건은 성립하게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해가 없고 어떨 땐 해가 무수히 많은지를 이제 부동호 방향을 보고 잘 판단해 봐야 됩니다. 원래 있던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이 부동호 방향과 x값을 보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 봐야겠죠. 자, 부등식을 풀다 보면 포항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포항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수직선이 가장 좋은 사례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 수직선상에서 자, 하나는 a보다 크대요. 하나는 a보다 크다고 하면 a의 오른쪽 방향이 되겠네요. 자, 하나는 a보다 작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온 답이 a보다 작다가 되는데 자, 이런 경우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값이 존재하지 않겠죠. 오른쪽도 뚫려 있고 왼쪽도 뚫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다가 되겠죠. 자, 수직선 상에서의 연립 상황 무조건 수직선 상에서 봐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자, 2번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는 a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자, 크거나 같다면 이 a가 반드시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가겠죠. 자, 두 번째는 a가 0보다 작답니다. 그럼 a가 0보다 작다는 것은 a를 포함하지 않고 a의 살짝 왼쪽 부분에서 이렇게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a라도 하나는 포함하고 하나는 포함하지 않게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이것 또한 해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수직선상으로 연립부등식을 표현하는데 자, 하나는 a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또 하나는 a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오른쪽도 a를 포함했고 왼쪽도 a를 포함했죠. 그러니까 이제 공통 영역이라는 것은 a 하나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두 부등식의 공통 답은 x는 a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항관계 여부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래프를 수직선상에서 잘 보고 판단해 봐야 됩니다.
자, 예제 3번. 자, 일반적인 1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이제 전개를 해볼게요. x에 관련된 항은 좌변으로, 나머지는 우변으로 넘기고요. x에 관련된 항은 좌변으로, 나머지는 우변으로 넘겨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차 부등식 ax가 b보다 크다. 아까 해봤죠? 얘는 a-1의 값에 따라서 나눠줘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a-1이 0보다 클 때. 자, a-1이 0보다 크면 부동호 방향은 안 바뀌겠죠? 이때 답은 a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a-1이 0보다 작을 때. 자, 이때는 부동호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a 플러스 1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0이 될 때죠. 0이 될 때. a-1이 0이 될 때. 이제 그것만 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a-1이 0이 될 때라는 것은 a가 1일 때가 되겠네요. 자, a가 1일 때는 자, 원래 있던 이 부등식을 잘 관찰합니다. 자, 이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볼게요. 자, a에 1을 집어넣는 순간 왼쪽은 0이 되죠. 0이 되죠. 그리고 오른쪽도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0이 0보다 크다. 이건 지금 말이 안 되죠. 0보다 크거나 같다 말이 되지만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a는 2를 대입하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은 하나도 없게 되죠. 그래서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1보다 작을 때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답을 대답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때는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라고 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똑같은데요. x에 관련된 항은 좌변으로, 나머지는 우변으로 넘깁니다. x에 관련된 항은 좌변으로, 나머지는 우변으로 넘겨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럼 이제 얘를 인수분해하면은 자, 얘를 인수분해하면 x, a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x 앞에 곱해져 있는 게 중요한데요. x 앞에 곱해져 있는 a-3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자, 아까 했던 것처럼 a-3이 0보다 클 때를 해볼게요. 자, 이때는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고 나눠지기 때문에 이거는 a-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a가 3보다 작을 때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부동호 방향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를 하는 거 되게 쉽네요. 자, 이번에는 a-3이 0일 때를 해보겠습니다. 자, a-3이 0이 되면은 왼쪽은 무조건 0이 돼요. 그죠? 0이 되고 오른쪽도 0이 됩니다. 그럼 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무조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성립합니다. 자, 무조건 성립한다는 것은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등식의 해를 구해라고 하면 범위에 따라서 이 상황, 그 다음에 이 상황, 그 다음에 3일 때는 무수히 많다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4번을 해볼게요. 자, 부등식의 해가 1차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이 어떻게 돼야 존재하지 않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저 식을 오른쪽으로 넘겨 볼게요. 자, 이제 해가 있냐 없냐를 판별하는 문제는 요 앞에 a-b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자, a-b가 0보다 크거나 a-b가 0보다 작을 때는 부등식이 존재하죠. 근데 항상 문제는 x 앞에 있는 a-b 저 부분이 0일 때가 항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0일 때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a-b가 0일 때는 a와 b가 같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a와 b가 같을 때는 부등식이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왼쪽은 0이 되죠. 자, 그리고 오른쪽은 a와 b가 같기 때문에 a 대신에 b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은 반대로 b의 보호가 무조건 0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얘가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라는 저 말은 곧 이 문제에서는 얘를 말해주네요. 두 가지 사실이죠. A와 B가 같고 B가 0보다 작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풀려는 이 부등식에 이제 바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A와 B가 같기 때문에 전부 다 B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A 대신에 B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bx. 자, 오른쪽으로 5b-a를 넘길게요. 그럼 5b-a는 4b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 마이너스 2b로 양변을 나눠야 되는데 b 자체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b는 양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b로 나눠준 순간 양수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그대로고요. 답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주어진 이 식이 최종적인 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이해가죠? 자, 예제 5번. 이 부등식의 해가 x는 1보다 작다가 된답니다. 자, 정상적인 부등식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해가 저렇게 된다는 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가를 잘 봐야겠죠. 자, 일단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자,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단 말은 첫 번째, a-b가 음수란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양변에 a-b로 나눠서 보면 부등호 방향을 바꿔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부등식의 해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1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얘를 계산해 보면 x a-b분의 b-2a가 1이니까요. 얘를 계산해 보면 b-2a는 a-b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a, b의 관계식이 나오네요. 2b는 3a라는 이제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a, b의 관계식 또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b 대신에 2분의 3a라고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얻은 정보는 이거랑 이건데요. 자, 요걸 통해서 주어진 부등식을 풀어야겠죠. 자, 그러면 b 대신에 2분의 3a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b 대신에 2분의 3a를 넣어 봅니다. 자, 그러면 왼쪽이 4x가 되죠. 4x가 아니라 4ax가 되네요. 그 다음에 2b 대신에 3a를 집어넣기 때문에 플러스 4a.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a-b의 부호가 음수였죠, 음수.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는데요.
그럼 a-b의 부호가 음수이기 때문에 여기다 써보면 b 대신에 2분의 3의 1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a가 음수이기 때문에 a는 양수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까지 적용해서 최종적인 부등식을 풀어야겠네요. a가 양수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인 답은 얘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똑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안 바뀌고는 먼저 점검해야 될 대상이 되겠네요. 자, 얘 같은 경우 부등호 방향이 또 바뀌었죠. 그래서 첫 번째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 식을 정리해 보면은 부등호 방향을 바꾸고 이렇게 되죠. 요 값이 3분의 1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럼 8b는 4a가 되겠네요. 그래서 a는 2b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부등식에서 얻은 정보가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풀 부등식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a는 2b를 집어넣고요. 자, a는 2b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x a는 2b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b는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래서 bx 마이너스 2b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양변을 나눌 텐데 b로 나눌 텐데 문제는 b의 부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a는 2b니까 3b가 0보다 작다. 그래서 b가 음수란 사실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b가 음수이기 때문에 양변을 x, 양변을 b로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답은 얘가 되겠습니다.